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제 개각을 했어요. 네. 6개 부처 장관을 교체를 했는데 음.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총선 출마자들 자리 채우는 개각이다 이렇게 음.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은 국민이 맨날 옳다고 했었는데 네. 국민들의 이번에 쇄신 요구가 거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집이나 네. 고집, 불통, 폭정 이어가는 인사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보면은 특히 추경호 부총리하고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총선을 나가야 할 분이 아니라 국정 실패를 책임져야 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경제난을 이렇게 일으킨 네. 핵심이 추경호 경제부총리고 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무마하고 은폐시키려고 시도했었잖아요. 음. 그래서 국정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경질을 해야 될 장관들을 아. 총선에 내보내고 있는 거죠. 이러한 발상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네. 국민들과 소통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음. 총선 때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심판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총선을 통해서 심판을 네. 받을 것이다. 네. 그리고 또 네. 원희룡 특히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대표하고 가서 하겠다라고 경선 선거하겠다라는 네. 식으로 얘기하고 막 하던데 음. 실제 그런 감도 안 되는데 네. 자기 정치하는 거죠. 자기 몸집 키우기 네. 하고 있다. 뭐 네, 이렇게도 보는 시각이 있던데 예.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어떻게 보면은 부정평가가 과반을 넘는 게 쭉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60까지 가는 것도 있고 뭐 50%대도 있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이 음. 내각에 있던 장관들, 그렇죠. 네, 부총리 예. 포함해가지고 그 장관들이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 교체가 됐다. 네. 이건 국민들이 보기에는 전혀 변한 건 없는 정부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원희룡 장관이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또 장관들이 장관 시절에 잘했어야 되잖아요. 그 평가를 본인들은 아마 총선 때 받을 텐데 네. 잘한 것보다는 국정 실패를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경질 대상이죠. 경질 대상인데 예. 어떻게 보면은 더 이제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한 도전을 하는. 네, 예. 그래요. 국민들 판단을 하겠지만 어제 사실은 원희룡 국토부 네. 장관 네, 이 강연회, 그러니까 간증했던 그 내용이 또 보도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저께 이 개각 발표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교체한다라는 그 소식이 전해진 그날 첫 일정으로 이 뭐 장로대회 이런데 그러니까 네, 개신교 행사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이재명 대표랑 붙겠다 사실상 뭐 그런 얘기도 했고, 앞으로 다가오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일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 뭐냐 하면 딱 한 사람을 붙들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붙잡고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그렇게 그러니까. 해석이 되는 네. 얘기고, 또 이 행사가 정광훈 목사 이 단체 거기서 네. 주최한 행사다라고 해서 대기실에서 또 두 사람이 또 인사하는 모습도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장관이 정강훈 목사가 주최하는 행사에 네, 가서 뭐 간증을 하고 동참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죠. 부적절하다. 네, 왜냐하면은 거기 보니까 원희룡 장관 이어서 정강훈 목사가 나와서 또 네. 원희룡 장관 막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하고 나올 때 보니까 영상에서 멀리서 보니까 음. 웃으면서 악수하고 나오는 것 듯한 네. 모습도 보여주고요. 그 행사장 감 사전에 또 서로 만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지금 지금 저희 국토부-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네, 네. 대기실에서 만난.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국토부 장관 이제 후임자가 결정되고 하면은 마무리하기에 되게 바쁜 시간입니다. 모든 업무를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런 행사장에 가서 벌써 총선 대비를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아주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벌써부터 정치인 행보를 하고 있다. 네, 예, 이런 지적을 하신 거고, 사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동안 네. 일정을 쭉 보면서 비판을 받아왔던 게, 아니 개인 뭐 정치,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기 전에 법무부 장관 타이틀 달고 네. 정치 행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나왔어요. 그럼요. 사실 공직자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음, 끝날 때
업무 처리를 완벽히 하고 끝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벌써 원희룡 장관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국토부를 업무를 마무리를 잘하고 이럴 것보다는 뭐 다음 이제 총선에 벌써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군에 있을 때도 지휘관들이나 또는 우리 간부들에게 업무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는 업무를 평소 100으로 했다면은 끝날 때 한 달은 150 정도 강도로 해야 된다. 고 얘기를 해요. 잘 마무리해야 네, 되니까. 왜냐하면 끝에 마무리를 아주 잘하고 시스템을 다시 점검을 하고 한 상태에서 해야 되잖아요. 네. 12월은 특히 바쁜 그 업무가 사실은 마무리 주간이 아니더라도 12월은 업무가 바쁘죠. 왜냐하면 한 해 업무를 종결하고 내년에 업무를 그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고 네. 또 12월에 마무리되는 업무가 너무 많아요. 아하. 그럼 결산을 보고 진짜 바쁩니다. 자기가 그 통제하는 각 부서 관리하는 부서를 또 점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간에 네. 개각 발표 나자마자 그 다음날 간증이라는 이유로 네. 가서 이런 정치적인 행보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메시지 자체도 정치적인 행보의 메시지잖아요. 뭐 한 네. 사람을 잡아야 된다느니 뭐 어떤 예. 물론 이재명 대표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은 누구나 들으면 그것이 이재명 대표란 걸 알게 했잖아요. 네. 네. 그런 해석이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중립 위반 소지로 저는 있다고 봐요. 어, 네, 예. 아직 장관인데. 네, 그렇죠. 네. 그래요. 개각 발표된 날 이런 행사에 참석을 했다. 정광훈 네. 목사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을 했다. 음, 이게 왜 그럴까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정광훈 목사가 예배 가가지고 네. 그 발언했던 게 설화가 돼가지고 징계를 받았고, 김기현 대표도 몇 년 전에 2019년인가요? 정광훈 네. 목사 집회 가서 정광훈 목사 이제 이사의 선지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신원식 장관도 네, 그렇죠. 집회 가가지고 네, 붕짜자 붕짜 네, 그 노래를 불렀던. 이 정광훈 목사 앞에 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뭐 보수 뭐 개신교 지지층을 좀 모아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통과 의례처럼 된 건지 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요. 해봅니다. 좀 정강훈 목사에 끌려가는 느낌이 아직도 받고 그 끌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저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은 정강훈 목사 주최하고 그런 행사에 왜 갔느냐니까 정강훈 목사가 주최하고 또는 정강훈 목사가 나오는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답변을 하던데 그것은 네. 나는 무능합니다라는 오히려 얘기랑 똑같아요. 음, 통상 장관이 가면은 그 프로그램을 다 가져다가 그렇겠죠. 다 분석하고 예, 또 그 참가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해서 거기에 맞는 그렇죠. 예. 그 설교를 하든 간증을 하든 축사를 하든 하잖아요. 네. 그걸 다 스터디하고 당연히 또 그 지금 장관은 장관 보좌관이나 비서실에서 분석을 해서 보고했을 텐데 네. 몰랐다는 것은 거짓말일 확률이 많은 거고 네. 진짜로 몰랐다면 나는 무능합니다랑 똑같은 거죠. 네. 그래요. 그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했다라고 보여져요. 본인이 충분히 알고 일부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강훈 목사한테 잘 보여서 네. 총선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가지 않았나 싶어요. 네. 자, 뭐 원희룡 장관도 이제 물러나는 가운데 뭐 총선에 나오겠다라고 하고 있고, 특히 이번 6개 부처의 개각에 대해서 경제 부처, 경제 네. 이제 예, 관료를 예. 포함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투입을 한다. 뭐 그렇죠. 이렇게 대통령실은 설명을 하던데, 네. 저는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내년도 예산안도 통과가 안 됐고 지금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제 부처의 수장이 바뀐다? 네. 이것도 참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바뀐 사람들 면면도 네. 문제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어. 이번에 그 총선 나가겠다고 팽개치고 나간 장관들도 문제지만은 네. 또 새로 임명된 사람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특히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최상목 경제수석 같은 경우는 네.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과 연루됐다라는 썰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그 전문성도 부족한 가운데서 부랴부랴 이렇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네. 임명된 것은 문제라고 보고요. 음. 또 그중에 외교부 관료 출신이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됐더라고요.
외교부하고 오영주 이차관이. 중기부하고는 별 함수 관계도 없는데 거기서 잘할지 의문이고 또 경영학과 교수였던 숙명여대 네. 전 총장 같은 경우 보훈부 장관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보훈부하고는 되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음. 보훈부 장관으로 뭐 등록. 가족 된 거. 얘기를 하면서 예. 사실은 뭐 임명이 됐다 이렇게도 네. 보훈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아이 그 글쎄요. 정도까지는 안 되죠. 보훈은 보훈 분야의 전문가가 가서 해야 되는 것인데 뭐 그럼 이런 장관을 이렇게 비전문가들을 이렇게 임명하는 것 자체도 네. 문제가 있고 물론 이것은 청문회에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제대로 검증을 해보면은 문제가 많을 걸로 보입니다. 검증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현미경 검증을 통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네. 수 있는 인사인지 네. 특히 뭐 야당에서 앞장서서 검증을 할 테지만 지금 발표를 딱 봤을 때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관료들이 앞에 나서고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임기 말 대통령 임기 말 포석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다른 정권 때와 좀 비교해 보면 어떻게 보면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내각 구성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대통령 지금 국정 운영에 얼마나 또 도움이 될지 또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신뢰를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게 막 힘있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내각 모습은 아니라서 네. 이 뭐 야당에서 검증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의 평가는 글쎄요 그다지 좋지 못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방통위원장 후임도 우리가 좀 많이 눈여겨 보고 있는데 검사 출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지금 봐야 됩니까? 김홍일 그 국민권익위원장이 내정됐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잖아요. 네. 이것은 또 검사 출신 검찰공화국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봐요. 아주 부적절한 인사로 보이죠. 김홍일 전 검사가 혹시 언론사 압수수색하고 수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수사했다면 그거 수사해 갖고 전문성 전문성인가요? 있다라고 항변할지는 모를 네. 텐데 국민권익위원장하고 있는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쓰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고 네. 또 대통령하고 특수관계로 불리는 사람을 굳이 이 시기에 권익위에서 빼내서 이렇게 방송 장악 의도를 노고를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어저께 기자 몇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 문제를 되게 심각하게 기자들도 보시더라고요. 어떻게 검사 출신을 방통위원장을 시키느냐. 그렇죠. 예. 네, 이렇게 해서 아주 대단히 심각하다. 진짜로 검찰 공화국인 것 같다라고 제가 어제 몇 분 기자들을 만났었는데 그분들의 인식도 그와 비슷하더라고요. 네. 이게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지난 7월에 권익위원장 임명이 네.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5개월 만에 네. 물러나서 자리만 바꾼 셈이 되고 또 이제 국민권익위가 이 MBC 노조 측에서 얘기했던 권익위에 신고했던 권태선 이사장 이제 포함해가지고 이사들 법인카드 사용 내역 네. 문제가 있다라고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근데 그 권익위 수장이 방통위원장으로 온다? 이렇게 되면 결국 또 MBC를 노린 네. 앞으로의 방통위 행보가 예상되는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수사로 다 이제 또 풀려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방통위원장 자리, 이거 방통위 업무를 지키기 위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라고 이어져 있는 흐름을 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계속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고 네. 그렇게 놓고 오면 아니 그럼 여성가족부 장관 네. 이 그렇죠. 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 김행 후보장 낙마한 다음에 왜 아직까지 강간무소식이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지난번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교체해야 된다고 뭐 얘기 물러나겠다고 나온 했고. 지가 지금 3개월이 지났고 네. 그래서 김행 후보자가 지명이 됐다가 낙마했잖아요. 네. 낙마한 지 지금 2달이 다 돼 가는데 벌써 그렇게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후임자에 대한 이번 인선 발표는 안 하고 네. 대래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석된 지 4일밖에 안 됐는데도 후임자를 이렇게 빨리 내정을 긴급히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도 아주 신랄히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공석이 된 지 사흘이 지난 방통위원장을 급하게 임명해야 한다면은 네. 방통위원장이 급하게 임명해서 어떤 밀어붙여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이 방송 장악을 위해서 뭔가 밀어붙여야 될 일이 네.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방통위원장의 업무를 중앙수사부장 출신 검사가 수사하듯이 해야 한다는 새로운 철학인가라고 이준석 전 대표도 비판을 하던데 네. 사실 방통위원장 와서 또 수사하듯이 수사하듯이 할 수 하고 있다. 또 압박을 또 언론 쪽에 이렇게 엮고 음.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제 국민들이 보면은 이제 아실 것 같아요. 네, 지금 1년 뭐 5개월, 6개월 이렇게 지나오면서 네,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왔고 네. 또 그 자리에 누가 가 있고 이런 것들 아시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을 검사 출신으로 김홍일 위원장으로 임명을 한다? 이거 역풍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네. 때는 국민들 아마 입장에서는 언론은 일단 언론에서 네. 긴장하고 또 언론에서 비판 수위를 많이 높일 걸로 보이고 어,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예, 예. 사실 지난주에 이제 이동관 위원장 네. 탄핵 이제 표결만 앞두고 있었는데 그렇죠. 당에 사퇴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그 수리했습니다. 면직 네. 재가를 했는데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그거 보시면서. 아니 탄핵 소추안이 상정이 돼서 의결을 앞두고 있는 그 중간에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그게 절차가 예. 진행되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건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인데 네. 본인들이 그렇게 되면 한 5, 6개월 방통위가 마비되고 자신의 의도대로 안 방송 되니까. 장악이 어려우니까 부랴부랴 사퇴 시켰다고 봐요. 사퇴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사퇴시키고. 본인이 뭐 자진 사퇴했다 하지만은 네. 뭐 자진 사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부임자를 막 임명을 또 서둘러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뭔가 방통위원장으로서 밀어붙여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 언론 장악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보여진다. 그렇게 해석될 네. 수밖에 없다. 네, 예. 그러니까 이동관 위원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언론 인터뷰에서 네. 뭐 자진 사퇴하기 전에 언론 네. 인터뷰에서 제2 이동관, 제3의 이동관이 뭐 올 거다. 내가 네, 예. 뭐 탄핵돼서 뭐 그렇죠. 물러나거나 뭐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자기 사퇴하고 기자 간담회 하고 이제 나가면서도 마지막 말이 언론 정성의 기차는 계속 네. 간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렇죠. 제2 이동관, 제3 이동관 네. 어떻습니까? 오면 어떡합니까? 민주당 또- 입장에서도 또 그 탄핵해야죠. 뭐. 왜냐하면은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이 비정상적으로 모든 걸 이렇게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임명을 하잖아요. 네. 그럼 합리적이고 정상적이었다면은 우리 그 민주당에서도 국회에서도 정상적으로 하는데 이런 데는 저는 또 필요하면은 탄핵해야 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언론의 중립성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니까 네.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이 오면 오는 쪽쪽 탄핵시켜 버리는 것도 한 방법이죠. 네.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볼 때 네.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그런 네.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네. 야당 그러니까 국회 입장에서는 국민의 대표 입장에서는 그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탄핵 소추권이라는 것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도구라고 할까요? 네. 권한이기 때문에 이걸 쓸 수밖에 없다. 그렇죠. 견제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지금 우리 나라는 상권이 분립돼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헌법에도 명시돼 있고 그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이런 권한을 줘놓은 겁니다. 그동안 이 무기를 많이 쓰지는 않았죠, 사실은. 왜냐? 합리적인 정부에서 합리적으로 하는데 왜 굳이 이 탄핵 소추안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는 모든 것을 비정상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으니 네. 이런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탄핵 소추를 그 권한을 사용해야 되겠죠. 네. 지난번에 이제 검사 탄핵을 2명 했잖아요. 네. 그때 저는 원래 당에서는 4명을 하도록 처음에 토의가 됐었어요. 그래요? 4명인데 2명으로 압축됐는데 네. 저는 4명 다 해야 된다라고 그때 의총에서도 주장을 했어요. 어. 왜냐하면은 일부 의원님들은 4명 다 하면은 혹시 국민들의 역풍이 일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검찰공화국에서 검찰들이 무지막지하게 뭐 이렇게
그 비정상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수사로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경종을 울려야 된다. 그래서 검사 탄핵을 4명 다 해야 네 된다. 명으로. 처음에 그 주장을 했고 저도 네. 강하게 그것을 어필을 했었는데 아, 나중에 그 중에서도 2명으로 압축이 돼서 탄핵을 했잖아요. 네. 그때 일부 의원님들은 역풍이 불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음. 탄핵 소추했다고 역풍 불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럼요. 국민들은 잘했다 생각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법을 어긴 검사들은 탄핵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예. 의혹이 이제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네. 검사와 이준석 검사는 천암 네, 관련된 상황들, 마약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의혹이 있기 때문에 탄핵을 했다. 그래서 방통 제 위원장으로서 제2, 제3의 이동관이가 나타난다면은 네. 법을 또 어기면서까지 언론 장악을 한다면은 네. 또 탄핵을 해야 되겠죠. 탄핵을 네, 또 네, 한다. 그래요. 이제 국민들도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뭐 충분히 행사하는 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충분히 행사했고 네, 이번에도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또 행사를 했어요. 네, 물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부권입니다. 제2요구권인데 네, 이것도 국민들의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어떤 행사, 국회에서도 탄핵소추권을 행사했다, 탄핵을 했다. 그러면 국민이 또 판단하는 것이고 네, 역풍이 분다면 잘못된 것이겠지만 역풍이 안 분다. 그럼 잘했다는 것이고 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있는 권한을 쓰는 겁니다. 거부권을 행사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 잘했다 하면 역풍 안 분다고 하면 잘한 거고 네. 근데 국민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 역풍이 분다. 그럼 잘못한 거죠. 판단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네, 이 네. 거부권은 어떻게 보셨어요? 보면. 이번 거부권은 사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지난번에 양곡법하고 간호사법도 그 거부권 행사를 했고 네. 이번에 이어서 거부권을 노동법하고 방송 3법 등 4개 법을 거부권 행사한 그런 셈이죠. 겁니다. 예. 이것은 사실 그 민주화 이후에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사례로 보여져요. 기록해서 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도 그날 금요일 날 지난주 거부권 행사하는 날 대통령실 앞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네. 규탄을 했거든요. 실제 노동법 같은 경우는 거부권 행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법에 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노동기본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거부권 행사한다는 것은 노동자들이 2,500만 명이나 돼요. 네. 2,500만 노동자를 무시한 처사로 보여지고 특히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보다 중립적으로 구성을 해서 방송의 공정성을 기하자는 취지의 법인데 네. 이를 거부를 했잖아요. 거부권 행사는 저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보여져요. 네, 현재 국회 윤석열 무시, 대통령의 국민 무시. 그런 인식 네. 그런 걸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권 행사했는데 네. 지금 여론이 어떻습니까? 역풍이 부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그렇죠.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역풍이 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다 행사하고 뭐 네. 하고 싶은 대로 국회도 그렇고 대통령도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는데 평가는 국민들이 한다는 거죠. 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통해서 네. 국민들은 진짜 판단하는 겁니다. 네, 사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 판단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이후에 대통령이 또 어떻게 변하느냐 지켜봤지만은 지금까지 봤을 때는 변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나고 조금 말로는 변하는 척했잖아요. 국회 와서 의원들하고 네, 악수도 하고 막 인사하고. 악수도 하고 예. 그다음에 국민은 늘 옳다라고 네, 그런 얘기도 했죠. 국민은 항상 옳다. 네. 그러니까 별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말과 행동이 다르게 보이죠. 그럼 그다음에 이제 그 국정을 쇄신하고 국정 방향을 전환하고 해야 네.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안 보이고 지금까지 했던 그 방법대로만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거부권 행사하고 네. 방통위원장도 이제 검사 출신 임명하려고 그러고. 임명하고 또 아는 사람 뭐 또는 검사 출신들 주로 중용을 하고 뭐 그렇죠. 내년 총선 네. 출마자들 보면 대통령 실수도 많이 나온다 그러고. 엑스포 2030 엑스포 실패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해야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네. 물론 지난번보다 좋아진 건 사과는 했는데
그거는 엑스포. 원체 부산 그러니까. 민심을 더 겨냥한 사과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요. 바뀐 게 없다. 예.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조금 바뀌는 것 좀 보였는데 지금 2달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네, 바뀐 게 없다. 네. 바뀐 게 없으면 내년 총선 결과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비슷해질 비슷하지. 것이다. 바뀌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강서구청장 선거보다 더 나빠질 수 있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왜냐하면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또. 마일리지처럼 네. 쌓이고 있다. 네, 예.